흔히 식품 보관에 사용하는 냉장고. 각종 식품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지만 무조건 안심할 수만은 없다? 냉장고 속 잘못된 음식 보관과 조리 과정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식재료가 우선 깨끗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도마라든가 칼 이런 것에 의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음식이 냉장고에 들어갔을 때 냉장고 안에서도 세균이 증식할 수가 있고요.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냄새는 안 나고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괜찮겠지. 잘못된 음식 보관으로 냉장고가 세균에 오염될 수 있다. 냉장고 속 위생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세균 측정을 해보았다. 먼저 면봉으로 냉장고 채소칸의 바닥면을 문질러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400 미만 수치가 나와야 정상. 세균 오염도는 1027 RLU. 화장실 변기의 오염도와 비교해보기로 했다. 동일한 방법으로 면봉을 이용해 채취한 후 측정해보았다. 그 결과는 585 RLU. 관리가 안 된 냉장고 채소칸은 화장실 변기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세균이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냉장고 안에 세균이 많은 이유는 식품들을 잘못 보관했기 때문인데 실제 냉장고에 자주 보관하는 식품의 상태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전문기관을 찾아서 냉장고에 보관한 두부, 흙 묻은 당근, 핏물을 제거하지 않은 생선의 조직을 떼어 세균을 배양시켜 보았다. 다음 날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전문기관을 찾은 제작진. 세균을 배양한 결과 눈으로 보기에도 많은 양의 일반 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 상태로 냉장고에 계속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냉장고 속이라고 하더라도 저온에서 잘 자라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장염 비브리오 세균, 식중독 세균 같은 경우는 3시간이면, 한 마리가 3시간이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숫자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 남편 자상한 씨. 하지만 각종 재료를 만진 손으로 음식을 만들었고 여러 식재료를 한 도마와 칼로 요리한 것이 식중독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언제나 물이 마르지 않는 주방.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디든 식중독균이 자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 번 사용한 도마와 칼에는 세균이 얼마나 있을까? 먼저 세균 측정기를 이용해 닭고기를 살펴보았다. 평균 400 미만 수치가 나와야 정상. 그 결과 8347 RLU. 세균의 양은 엄청나다. 먼저 도마 위에서 닭고기를 손질한 후 그대로 두부를 썰어보았다. 과연 세균은 얼마나 나올까? 세균 측정기를 이용해 닭고기와 두부를 썬 칼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측정 결과는 7648 RLU. 그럼 두부는 어떨까? 2314 RLU. 주방에서 식재료를 다루게 되는데요. 식재료에는 세균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재료를 다루는 칼이나 도마를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칼이나 도마에서 조리된 식품으로 세균이 옮겨갈 수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리된 식품이 냉장고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냉장고 안에서는 세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보관하면은 식중독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음식을 만들기 전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20초 이상 씻어주세요. 해산물, 야채류, 육류 등 용도에 맞게 칼과 도마를 구분해 사용해주세요. 잠깐! 어패류는 포장 그대로 담지 말고 생선은 핏기를 제거한 후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합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건강을 챙기자. 냉장고 속의 세균이 화장실 세균보다 많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니까 참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물 보관과 조리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영성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가 흔히 냉장고에다 음식을 넣으면 안전하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서도 번식하는 세균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장고를 네. 식품을 안전하게 식히는 만능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냉장고의 온도가 2도에서 5도 정도 되는데 2도에서 5도 정도에서 제일 잘 자라는 식중독균을 우리가 저온성 식중독균이다 그러는데 리스테리아 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리스테리아 균은 임산부가 우리 몸 안에 리스테리아 균이 들어오면 네. 사산화를 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균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라도 냉장고를 절대 식품을 안전하게 하는 이런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 어떤 점을 제일 신경 써야 할까요? 우리가 요즘 이제 채소 같은 거를 살 때 흙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구입을 해야 신선한 걸 구입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식중독균들은 토양 중에서 제일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할 때 흙이 묻어 있는 상태로다가 채소류를 보관하면은 이 안에서 식중독균들이 얼마든지 증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흙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네.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요. 이런 생선 같은 거를 살 때 보면 스티로폼에다가 랩이 씌워 있는 상태를 그대로 냉장고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생선 같은 경우는 네. 수돗물에 깨끗이 닦아서 밀폐된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해야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냉장 보관 방법을 꼭 숙지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육류나 생선류 같은 경우에는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해동할 때 잘못 해동하는 경우에도 이 식중독균이 번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신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요즘은 이제 주말 부부들도 많고 또 장을 매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보러 가는데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주 만능이다 생각하는데 네. 균들은 절대 죽지를 않습니다. 냉동에서 식중독균들은 죽지 않는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해동이라고 해서 이제 녹여야 조리를 하잖아요. 네. 이 해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식중독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해동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부엌에다가 고기를 썰은 거를 꺼내 놓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통 해동할 때 한 2시간, 3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균 한 마리가 4시간이 지나면은 1,600만 마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보통 식중독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뱃속에서 균이 100만 마리가 들어오면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는데 1,600만 마리니까는 16배의 빠른 속도로다가 식중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해동을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다가 해동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도마나 행주에 세균 번식이 많다는데 매번 도마를 바꾸거나 행주를 삶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는 도마와 또 설거지를 할 때 쓰는 이런 행주가 네. 깨끗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정집의 도마와 행주를 조사해 보면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수가 훨씬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채소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육류 같은 거를 사용할 때 원래는 도마를 3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을 쓰는 거는
채소 과일 쓰는 전용 도마, 또 생선을 쓰는 거는 생선을 쓰는 도마, 또 육류를 쓰는 거는 육류를 쓰는 도마. 따로따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제일 오염도가 적은 채소류 먼저 사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육류를 사용하고 생선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생선류를 써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깨끗한 물에 닦아서 사용을 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조리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 듣고 보니까 안전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에 흔히 하고 있지만 안전에는 큰 위해가 되는 습관들은 뭐가 있는지 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순간 이프.